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재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이제 선거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셈입니다. 선거를 앞둔 주말 여야 후보들 열띤 유세를 펼쳤는데요. 서울시장 여야 후보 캠프 한번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후보 캠프 대변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디세요? 좀 전에 저희 김천희 당대표 직무대행과 함께요. 네. 김영진 수석 또 우원식 의원과 함께 여기 성동구에 있는 금남시장에서 유세를 방금 전에 마치고 네. 좀 제가 차량 이동하면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유세, 시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제가 오전에는 종로에 있는 그 직장인들이 있는 곳에서 정책 유세를 했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 이재정 의원과 함께 했고요. 오늘 또 금남시장에서 유세를 했는데 현장 분위기는 괜찮다. 현장 분위기를? 현장에 우리가 항상 밑바닥 정서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닥 정서, 예. 네, 바닥 정서를 얘기하는데 지역민들, 서울 시민들 만나보면 사별만 하다, 싸울만 하다. 또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조금씩 얻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도 그렇고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한테 좀 뒤처집니다.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LH 사태 문제가 불거지고 그 야당의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파도처럼 일고 있었다.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가 좀 묻히는 과정이었고요. 그것이 지난주까지 좀 저는 이어졌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의 시기였는데 안기가 쫙하게 끼어 있다가 조금씩 이제 거치면서 특히 단일화된 이후에 오세훈 후보에 대한 정체성, 그 거짓말에 대한 것들이 점점 드러나고 과연 오세훈 후보가 누구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이 심판하고 있다. 그것이 이번 주를 지나면서 박영선 후보의 정책 문제와 서울에 대한 미래 비전과 함께 오세훈 후보의 비교가 되면서 저는 좀 더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엿봤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처럼 일주일 만에 재개발, 재건축 다 허가해주면 서울은 다시 투기의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박영선 후보가 얘기했는데 부동산 정책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가장 큰 차별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박영선 후보는 일단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겠다. 또 집값 안정을 위해서 공급 주도의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정책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30만 호의 신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냐면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평당 분양가를 민간 아파트의 절반 정도로 이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1,00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는 반값 아파트를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을 내용을 좀 보면요. 서울에 기존 낡은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20여 곳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활용하고요. 네. 또 교통선 부지에서의 이 부지를 활용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그곳에 반값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집값 안정, 또 서민의 주거권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이고요. 제가 이제 오세훈 후보의 지금 앵커가 질문을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기준 완화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가장 쉬운 정책은 뭡니까? 그냥 풀어서 그 정책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지금의 서울의 도시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이라는 것은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고도의 제한을 통해서 서울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도시 정책입니다. 단순하게 그 규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우리가 알았듯이 뉴타운을 보십시오. 뉴타운 개발할 때 보면은 그 내용 자체에서 서울 지역민들이 갈등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펼치지 못하고 난개발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오세훈 후보가 과거에 10년 전에 서울시의 정책을 보면은 디자인 서울이라고 해서 네. 서울시청 증거라든가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내용을 보면은 서울 시민과 유리된 내용을 완전히 정리시켰던 그 정책이었고요. 네. 또 세빛 둥둥섬은 그 적자 토성이로 만든 내용을 보면 과거에 10년 전에 오세훈 후보의 그 개발 정책이라는 것이
실패한 정책이었다. 또다시 실패에 반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비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영선 후보도 재건축, 재개발 챙기겠다, 풀겠다고 공약하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조건부로 막 푸는 겁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펼치겠다라는 건데 예. 기존의 공공주택 주도하에서 민간주택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용해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조화, 합리적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나경원 전 의원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국민들은 일본 맥주 한 캔 못 사 먹는데 박영선 후보는 도쿄에 집 있다 이 얘기하는데 도쿄 집 얘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공격받고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많이 있는데요. 아마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박영선 후보가 어떤 정치적 과정과 역정을 했는지 잘 알 겁니다. 예. 왜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도쿄 아파트를 샀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박영선 후보는 특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BBK, 다스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은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나서 그것이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에 있었는데 박영선 후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 과정에서 최전방 공격수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에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내사를 하고 박영선 후보 가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예를 들어서 사찰 이런 감시 활동이 이어졌어요. 네. 그래서 도저히 한국에 살 수가 없으니까 네.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가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직장을 구하고 아파트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한국 정치사에서 이명박 정부의 한 가족을 한동안 해체시킨 사건이었다. 슬픈 가족사였습니다. 네. 이것을 국민의힘의 전신에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 한나라당, 새누리당 여기에 몸담았던 나경원 전 의원은 잘 아는 내용인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선전 도구화해서 비방용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토착 왜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박영선 후보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서민의 아픔을 보듬고 가장 어려운 정책이었던 개혁 정책을 같이 온몸으로 부딪혀서 싸웠던 정치인입니다. 재벌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온몸을 다해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서 그야말로 정치 인생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인데 이러한 용어를 쓴다라는 게 어디 형성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김 의원님께서 일본 맥주는 못 사 먹는 게 아니고요. 안 사 먹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6010님. 나경원 의원님 일본 맥주 못 사 먹고 우리 국민은 안 사 먹고요.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박영수 제가 앵커님 이렇게 얘기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 한국 내에서 부동산에서 투기한 사람들이 박영선 후보가 정말 그 투기한 세력들과 싸우면서 어쩔 수 없이 일본으로 쫓겨갔던 거에 대해서 자기들의 재발 절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쓴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좀 하실 말씀이 많은가 보다. 한이 좀 맺히셨나 봐요. 아니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저는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이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예. 박영선 후보가 근데 20대에서 특별히 낮은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런 거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큰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공정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20대에 있어서는 가장 아픔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LH 사태 같은 문제를 봤을 때 아직도 한국 사회가 불공정한 거 아니냐, 공정사회를 외쳤던 민주당 정부가 그것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채찍질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네. 그것이 박영선 후보의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그렇지만 박영선 후보의 국회 4년의 4선 동안의 국회 경험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봤을 때 20대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 정책을 입안해서 실현해왔다는 것을 보면은 좀 더 박영선 후보를 연구한다고 하면 20대의 청년들도 20대 세대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분들도 이 박영선 후보가 어떠한 정치적인 삶과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 이제 좀 더 돌아올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첫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준비 네네. 많이 하셨죠? 예.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됩니까 오늘 밤에?
저는 일단은 이번 선거의 두 후보 양자 구도에서 인물 구도가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어떤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되냐면 후보가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 미래로 갈 거냐, 아니면 거짓과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진실된 후보냐, 믿음을 줄 수 있는 후보냐. 또 하나는 10년 전에 서울시장을 했던 오세훈 후보는 실패한 후보였다. 실패한 시장이었다. 그렇지만 박영선 후보는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또 국정의 4선 경험을 통해서 성공한 후보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무능이냐 유능이냐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토론회의 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예. 의원님이 출마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시네요. 이번에 유세 현장 바로 끝나고 나니까 네. 제가 현장의 분위기를 바로 전달하는 느낌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현장 분위기 잘 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어야 되는 이유 짧게 말씀드리죠. 짧게 말씀드리면 박영선 후보가 이제 공약했던 내용이 이제 서울시 대전환 아닙니까? 네. 서울의 미래를 그리고 앞으로 특히 이제 코로나 극복을 해서 미래로 나가시는 후보냐, 그것은 박영선 후보가 추진력과 행정력을 통해서 검증된 후보였다. 그리고 우리는 정치 지도자는 업적과 비전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과거의 국회의원 시절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해왔다. 또 정의와 공정에 앞장섰던 개혁의 선봉쟁이였고 또 미래 대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후보다. 박영선 후보를 믿고 지지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세훈 캠프 분위기는 어떨까요? 오세훈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오신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오신환 후보, 이번 선거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오세훈 후보 얘기를 오신환 후보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예전엔 후보 신분으로 나왔었는데. 네, 그러게요. 네. 자, 오신환 공동선대위원장님, 캠프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지지율이 다소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네. 예, 그에 취하지 많이 않고. 없었던데요? 예. 많이. 그래서 저희는 더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안철수, 나경원, 금태섭, 거기에 오신환 후보까지 모두 그 선대위에 합류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야권의 주요 주자들이 뭉친 것도 드문 일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결집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태의 원인이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을 처음부터 인정하고 깨끗하게 사과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면서 후보를 내고 또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지금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LH 땅 투기 사건, 이것이 민심을 폭발시킨 도화선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적에 거의 또 수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투기 의혹, 네네, 계속 이렇게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내곡동 땅 문제는요, 근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LH 땅 투기를 덮기 위한 정치 공세로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것이 2010년도에 한명숙 서울시장 선거 때 그대로 나왔던 거 지금 재탕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세훈이 과연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예, 그리고 권력을 남용해서 특혜를 받은 것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내곡동에 몰래 땅을 사서 판 것도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70년도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결국에는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결국엔 지구 지정이 돼서 그것을 보상받은 것인데,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쟁점은 어디로 사라지고, 기본적으로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측면에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후보께서 오늘 오전에 처갓집에서 국토정보공사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질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자꾸 네거티브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해서 또 검찰에 고소고발을 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지저분하게 정치 공세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보름째 내곡동 얘기만 꺼내고 있거든요. 저는 여론조사 결과에 전혀 요지부동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서울 시민들의 판단은 이미 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땅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하다가 지금 해명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측량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가 뭐가 중요한가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 말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의 그 공직선거에서 검증해야 될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 기억에 의존해서 말을 실수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그 내곡지구가 지구 지정이 됐다라고 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방이 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처갓집에 내곡동에 땅이 있었다는 정도는 알았다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고요. 다만 이것이 그런 어떤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구 지정이 되고 그 땅 안에 그것이 보상을 받는 이런 절차 과정 속에서 본인이 어떤 압력을 행사하거나 특혜를 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쟁점을 빗나가서 자꾸 거짓말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이걸 정치 공세하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조차도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진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특혜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으로 프레임을 좀 전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땅이 있는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현장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 시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내곡지구의 지정이 노무현 정부 때 됐다라고 하는 말실수 기억에 의존해서 한 것이 저는 시초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본인이 이제 그건 잘못된 기억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것이 만약에 정확하게 이거를 논쟁하려고 한다면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서 권한남용을 통해서 특혜를 받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거를 문제 제기해야죠. 자꾸 그것을 가지고 무슨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기억에 의존한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을 삼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건 핵심이 아니고 쟁점도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측량할 때 갔다면 그거는 좀 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거짓말이. 지금 여기서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에 거기에 현장에 서명한 사람 그리고 누가 청구했는지 이런 것은 다 밝혀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지 거기에서 불법 경작한 사람의 증언 정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기 저도 이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 서류를 신청했는데 서류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거기에 오세훈 후보가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서류에 이름이 나왔냐 안 나왔느냐고 그 자리에 갔느냐 안 갔느냐고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는 그러면 만약에 갔느냐 안 갔느냐를 알고 싶으면 민주당에서 그것을 뭐 오세훈 후보는 기본적으로 안 갔다는 거고 그 가족들도 안 갔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럼 과거의 부분들을 어떻게 증거를 내든지 뭐 그렇게 하면서 또 공방을 할 수는 있겠죠. 일단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그 논점에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세훈 후보가 이걸 땅 투기하려고 땅을 산 게 아니잖아요. 지금 8명에 가까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최근에 그리고 LH의 공사 직원들이 그 땅을 사면 신도시가 되잖아요. 이거랑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네거티브 공세만 하니까 오히려 시민들이 짜증내고 염증을 느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봤다는 사람이 최소 3명이 나왔습니다. 백바지, 선글라스 나왔는데 요거 말고 구체적인 증거를 더 내고 쟁점이 아니니 다른 데로 넘어가자 이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내곡동 땅에서 무슨 특혜를 받았으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가 거기에 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집어넣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을 가지고 40년 전에 초등학교 4학년 때 부인이 상속받은 땅을 가지고 거기에 그걸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계속 오히려 이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나쁠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게 흑색선전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프레임이 왜냐하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곡동 논란은
여론조사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보름째 그것이 아무런 지금 미동도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예. 저는 이거 걱정되는데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 재개발 재건축 시장 확 푼다. 규제 확 푼다.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합니다. 네. 그렇죠. 시장에서. 네. 그렇죠. 이거 괜찮을까요? 강남 뭐 서초 강남권이 이렇게 개발되고 한강권이 개발되고 그러면 집값이 오를 것 같다 이런 걱정도 하실 텐데. 지금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 그리고 지금 공급 늘리겠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변창흠 장관뿐만이 아니라 박영선 후보도 똑같은 공약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세훈 후보가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을 허가하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을 허가합니까? 다만 취임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를 풀겠다고 했겠죠. 네. 예,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한다거나 층고 제한에 대한 완화는 박영선 후보도 똑같이 지금 공약하고 있고요. 강남의 재건축도 결국에는 박영선이 하면은 집값을 안정시키고 오세훈이 하면은 투기로 몰아가는 지금의 프레임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는 공공주도 재건축에 대해 민간을 좀 더욱더 많이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더 이상 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부동산 대란에 대해서 저는 해결책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 전에 박성준 박영선 캠프 대변인이 오세훈은 이미 실패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시죠? 어떤 근거로 실패한 시장이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지금 이 정부 특히 박영선 후보는 30만 호의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을 지금 분양주택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1년에 6만 호인데요. 지금 이 정부 서울에 1,000호, 2,000호 정도 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오세훈 시장 임기 시절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전체 주택의 15% 가까운 공공의 영역의 주택을 공급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거기서 공공기여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 정권은 지금 시장에 대한 불신 그것을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에 대한 영역을 축소시킨 그런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공공을 위해서라도 저는 민간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밤 박영선 오세훈 박영선 후보의 첫 TV 토론이 있습니다. 네. 오신환 후보도 TV 토론 잘하는데. 그죠? 예. 오세훈 후보 잘해요. 오세훈 후보 굉장히 안정감 있게 또 네. 경험과 경륜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예. TV 토론에 어떤 점 이렇게 저는 강조해서 보면 됩니까? 두 후보께서 정말 진심으로 바라건대 정책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아침까지만 보면 뭐 아시다시피 내곡동 땅 그리고 또 도쿄 아파트 문제 갖고 공방하다가 네. 왠지 이거 결국에는 이렇게 끝나게 될 심각한 우려가 있는데요. 네. 저는 선거 전이 이 네거티브 양상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낮아지고 네.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앞서고 있는 쪽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세훈 후보는 그 네거티브에 계속 휘말리지 말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서울의 비전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께 호소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도 네거티브 전술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저는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박영선 후보가 되면 용산공원이 박원순 공원이 됩니다. 이걸 서울 시민들이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결국에 이 LH 땅 투기 사건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은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이 박원순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일상으로 복귀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첫 번째 시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아닌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이번 선거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서울 시민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를 선택해서 서울의 부동산 대란 반드시 막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바꾸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세훈에게 좀 힘을 몰아달라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네, 지금까지 오세훈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입니다. 오신환 전 의원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